뭐 사람들이 다이소 요즘 많이 쓰고 다이소를 간다고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상의 걸 다 저렴한 걸로 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상 소비재는 다이소에서 사더라도 가구는 좀 좋은 거 사려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것도 싼 걸 먹고 그럼 그 나머지 차액만큼 가지고 아주 좋은데 가끔 한 번씩 간다 이거죠. 중간이 없어요. 뭐 중산층도 지금 거의 올라가는 건 거고 기업에서도 요즘 중간을 자꾸 내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만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제일 위에 가거나 해야 되는 거죠. 김용섭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조금 부자들 얘기보다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청년 세대들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요노라는 게 뜬다. 그래서 이 사치를 부릴 때는 부리지만 나머지는 지출을 최소화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사람들이 요노하면 이게 뭐 필요한 걸 사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 딱 골라서 사는 건데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전까지 막 이것저것 애들이 다 소비하는 것처럼 보여서 과소비처럼 보여서 사치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요즘 뭐 요노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셀렉티브 인텐션처럼 딱 골라서 뭔가를 쓴다고 하니까 얘들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저축하나 보다. 돈 아끼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를 좀 아꼈다. 그걸 가지고 경험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셀렉티브 인텐션 소비에서 뭐 사람들이 다이소 요즘 많이 쓰고 네. 다이소를 간다고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상의 걸 다 저렴한 걸로 쓸 거냐? 그건 아니에요. 일상의 소모품들은 저렴한 걸 쓰더라도요. 자기가 좀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은 비싼 걸 사요. 만약에 일상의 소모품까지 좀 비싼 걸 샀다면 돈에 쓸 여력이 줄어들었겠죠, 그만큼. 네. 거기서 좀 아낀 걸 딴 데다 쓰는 건 거지 저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저축은 안 하죠? 저축이라는 게 아니, 투자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축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보통. 뭐 저축을 그러니까 좀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그냥 근데 그걸 모으진 않는군요. 그쵸. 그 모으는 것도 그 돈을 그 은행에서 놔두는 건 아니죠. 네. 그 돈을 가지고 뭐 작은 주식이 됐건 코인이 됐건 이런 데 투자해서 좀 물론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혼자 못하면 나눠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거지. 옛날 사람들의 저축과는 다르잖아요. 적금에 넣어놓고 계속 놔두는 이런 개념이었다면 그런 쪽으로는 20대, 30대 그리고 뭐 일부 40대까지도 저축을 해가지고는 돈이 불어나지도 않고 네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 자체를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그냥 내가 좀 더 좋은 경험을 쌓고 내가 좀 더 풍요하게 잘 누리겠다. 그리고 지금 시대 20대, 30대들은 좀 풍요로운 세상에 태어난 거죠. 네. 50대, 60대 이상은 어렸을 때 풍요가 아닌 상황들을 겪어봤다면 20대, 30대는 뭐 밥을 못 먹어서 등록금을 못 내서 이런 경험치 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통해서 언젠가 내가 돈을 뭐 어떤 위험한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껴서 저축하고 놔둬야지 이 개념이 희박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제가 그 약간 번화가 같은 데 가보니까 약간 확실히 달라진 게 그 애매한 금액대들의 음식점들은 텅텅 비었어요. 근데 완전 저가로 막 뭐 엄청 싸게 파는 그런 뭐 고깃집 뭐 이런 데들은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친구들 만날 때는 아주 싸게 먹고 뭔가 정말 날 잡아서 한번 제대로 쓰자. 이런 트렌드가 확실히 이런 외식업계 이런 데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양극화가 모든 영역에 다 드러나는 게요. 일상 소비재는 다이소에서 사더라도 가구는 좀 좋은 거 사려고 든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것도 싼 걸 먹고 그럼 그 나머지 차액만큼 가지고 아주 좋은데 가끔 한 번씩 간다 이거죠. 명품도 제일 비싼 명품은 잘 팔리지만 어중간한 보통 메스티지라고 그랬죠. 메스티지가 좀 중급 그런 명품, 네. 중급 명품 이 시장이 거의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스티지 브랜드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그 매출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뭐 반에 반반 토막 엄청 나눠졌어요. 이게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될 확률은 없어요. 극히 낮아 없다. 없을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럼 점점 더 양극화로 가는 그쵸.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요즘에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그런 이유일 수도 있을까요? 뭐 최대한 집에서 해 먹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맞습니다. 아끼고 비싼 것만 한다. 지금 그 밀키트라든가 이런 쪽 시장이 네. 거의 팬데믹 수준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팬데믹 때 커졌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밖에 나가서 사 먹고 그러겠다 싶었는데 안 그렇단 말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일상에서의 소비의 방향들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회식이라던가 술 소비의 변화 이것도 사실은 자영업에 굉장히 크죠. 자영업이 밥만 파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술까지 같이 파는 데도 있고 회식이나 술자리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남들하고 모이는 횟수가 줄어든 거니까
네. 밥을 그동안은 뭐 한 달에 3번 모여 먹던 사람들이 한 번 모여 먹는다. 그럼 횟수가 좀 줄은 거니까 누군가는 계속 타격 생기겠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영업이 좀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그동안 내가 여러 사람들이 단체로 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왔던 비즈니스다라고 하면 네. 단체를 끌어들일 방법 아주 저가라든가 뭐 이런 유인책 아니면 단체를 못 끌어들일 거죠. 그러면 그런 아주 특별한 게 있는 콘텐츠가 없다. 그러면 단체가 아닌 개개인을 끌어들일 방법으로 노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 자영업 시장이라는 건 좀 위축될 수밖에는 없겠네요.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고가들 아니면 그냥 집에서 해먹는다든지 뭐 안 만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이 속상한 얘기죠. 이게 자영업 비율이 우리가 높긴 높고 네. 일자리가 점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지금 AI가 가장 큰 데미지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도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럼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으면 좋겠는데 못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 네. 시간이 더 지나고 3년 뒤, 5년 뒤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하실까요? 자영업을 하시죠. 네. 지금 자영업도 좀 어려운데 그럼 자영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영업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물리적인 뭔가를 판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팔건 음식을 팔건 다 물리적인 걸 판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리적인 걸 파는 자영업 말고 지식을 팔건 콘텐츠를 팔건 누군가의 경험치를 대신 뭐 주선해 주는 걸 팔건 다른 형태의 자영업이 사실은 필요해졌다 이거죠. 비즈니스도 과거에는 제조업이 다 모든 비즈니스의 주인공이었지만 지금은 테크, IT 서비스가 대부분 서비스의 주인공을 하고 있잖아. 그들이 물리적인 물건 팔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그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것처럼 자영업에서도 100년 전, 50년 전 하는 사람들의 자영업의 발상 그 자체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의 자영업들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떤 혼자 일하면 다 자영업인 거니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어떤 뭐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거는 약간 좀 많이 깨졌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 자체가 전통적인 걸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네. 우리의 일상도 디지털이나 하이테크와 뭐 연관된 삶을 대부분 살아가요. 과거 사람들이라면 아니 저 직업적으로 그런 거 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런 걸 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라면. 근데 지금은 직업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AI 도구도 쓰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효율성을 또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생산성을 아주 높이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물건을 사더라도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 훨씬 더 많이 살 거니까 당연히 오프라인 기반의 자영업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기존에 아주 오랫동안 해왔더라도 뭐 몇십 년 전부터 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가급한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화려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린 럭셔리. 네. 린 럭셔리라는 게 또 뜬다는데 이게 어떤 건지 이것도 명품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그 호텔들 중에서도 아주 비싼 호텔들, 그 비싼 호텔들에서도 자기보다 더 비싼 데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뭐 5성, 6성 하지만 아예 별을 신경 안 쓰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랑은 비교하면 안 되죠. 50만 원짜리 호텔이 300만 원짜리 호텔과 비교하면 늘 자기가 모자랄 거잖아요. 근데 50만 원짜리 호텔에서 300짜리 갖고 있는 호텔이 갖고 있는 모든 면을 다 따라가 보겠다 그러면 못 따라가는데 몇 개는 버릴게 우리가. 대신 한두 개는 우리가 핵심으로 써볼게. 침구만큼은 300짜리 호텔에서 더 좋은 거 써볼게. 네. 여기 집중하면 충분히 숙면이 아주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난 저거 갈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특급 호텔이라고 할지라도 뭐 모든 다 힘주는 것보다 한두 개 힘을 좀 빼고 나머지에 좀 힘을 좀 쏟는 그리고 먹는 것도 어떤 호텔은 먹는 게 그냥 무난한 데들이 있잖아요. 네. 무난한 데들이라면 그게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빼버리면 되는 거죠. 빼버리고 그만큼을 딴 데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치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럭셔리 영역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니까. 럭셔리마저도 이런 선택이니 럭셔리가 아닌 쪽에서는 더더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그게 오히려 어찌 보면 SNS의 순기능으로 볼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하는 게 옛날에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불리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이런 걸 취향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구하기 또 쉬우니까 또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SNS의 역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좋은 걸 쓰고 있고 남들이 얼마나 재밌고 뭐 특별하게 멋진 걸 쓰는지를 다 몰랐어요. 그걸 TV로 맨날 중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연예인들의 삶 빼고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지금은 좀만 신경 쓰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저런 경험을 다 보다 보니까 우리의 욕망도 높아진 거예요. 욕망은 알면 커져요. 네. 모르면 욕망이 안 커져요. 산 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산속만 갖고도 평생 행복한. 근데 산 바깥 세계에 눈을 잡고 뜨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욕망이 좀 아쉬워지는 거잖아요. 자꾸. 그런 것처럼 SNS가 우리에게 욕망을 막 불을 지펴주는 역할이 SNS의 역할. 그 덕분에 특정에 관심을 쏟아서 마케팅을 누군가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그들의 역할. 이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하든지 간에 네. 저희가 또 이제 머니 트렌드라는 게 이제 돈을 또 얘기하는 책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뾰족해져야 되나요? 어떤 한두 가지를 좀 집중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걸 맞습니다. 해야 되나요? 지금 이 뾰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게 물건 팔 때도 중요하지만 인재상에서도 중요해져요. 옛날 시대 인재상은 두루두루 잘하는 애였어요. 보통 회사에서 공채 같은 거 할 때 네. 학력도 괜찮고 뭐도 괜찮고 두루두루 인재를 왜 뽑아야 되냐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시킬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사람이 필요해. 우리 회사가 3년 뒤 5년 뒤에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을 잔뜩 뽑아놓고 이 부서 저 부서 막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만 가르치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훨씬 좋았죠. 그리고 옛날에는 대기업에 입사하자마자 바로 실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 1, 2년 배웠단 말이에요, 계속. 근데 지금은 그럴 새가 없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신입을 원치 않죠. 경력, 경험 있는 사람들을 자꾸 원하게 되고, 경력, 경험이라는 게 두루두루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요거 실무를 할 수 있는 얘만 필요한 거잖아요. 얘가 이 실무를 다 하고 더 이상 역할이 없다, 아웃하면 되는 거니까. 인재상이 점점점 뾰족해져요. 과거에는 두루뭉술 다 잘하는 사람에서 이제 두루뭉술 다 잘하면 취직 못해요. 그럼 약간 그 등급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세분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최근에 그 들은 건데 대한항공에서 이제 네. 프리미엄 일반석 해가지고 약간 넓고 약간 조금 괜찮게 뭐 식사도 조금 더 좋게 네. 해주는 일반 이코노미는 아니고 그쵸. 그런 뭐 중간 등급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그렇죠. 마케팅을 할 때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비즈니스를 타고 싶어해요. 네. 근데 이코노미를 탔어요. 그래서 탄 다음에 어떤 누군가는 마일리지로 승급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승급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거가 남잖아요.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시도를 한 게 계속 근거가 남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뜨기 얼마 전까지 만약에 비즈니스가 남았다. 네. 그러면 오퍼가 올 거예요. 너 지난번에 이렇게 트라이 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조금만 더 좀 할 수 있게끔 해볼까? 트라이 올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좀 더 나은 상황에 대해서 그 상품이 있다면 선택하게 만드는 유혹이 되는 거죠. 이코노미 탄 사람들, 뭐 어떤 사람은 이코노미 편해하겠지만 뭐 덩치가 좀 있거나 아니면 장시간은 좀 불편하고 또 나이가 좀 있으면 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한 단계만 높고 싶은데 비즈니스까지 너무 이 격차가 크다 그러면 와인까지는 필요 없는데 나는 그냥 의자만 편하면 돼. 의자만 그러면 편하면 조금 되는데. 한 10cm만 넓으면 돼.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한 단계만 높이면 조금 돈을 더 그 정도의 선택지가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말했던 뭐 경험 사치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셀렉티브 인텐션,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조금 더 집중해서 돈 더 쓸 의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경험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행이에요. 여행이라는 게 그냥 단지 어딜 관광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행을 가서 문화를 배우고 현지의 경험을 사고 그와 관련돼서 물건도 사서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주 나가야죠. 자주 나갈수록 비행기 좌석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들은 조금 그 윗단계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 거고, 여행이라는 것이 지금도 많이 나가지만 같은 여행을 가서 경험 자체에 대한 영역이 커지면 프로그램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행하는 회사들 중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나눠지겠죠. 호텔 잘 잡고 비행기 좌석만 잘 잡는 회사하고 가서 어떤 경험치, 가령 뭐 어떤 유명한 건축가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각 나라별로 우리가 모르는 유명한 건축가가 세계적인 유명한 건축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건축가들이 만든 건축물들이 딱 붙어서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텐데 그 여기저기를 연결시켜서 잘 갈 수 있게끔 코스도 짜고 그 동선상에 숙소도 잡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잡고 이런 거 잘하는 회사가 우위가 생기겠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뭐 유럽 막 14박 15일에 막 15개국 다니고 그쵸, 막 빨리 그쵸. 사진 찍고 갑시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런 거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쵸. 이제는 그런 걸로는 안 된다. 뭔가 색다른 거, 맞아요. 남들이 안 해본 거.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이 말 있잖아요. 네. 이 말이 옛날 사람들의 여행 방법이잖아요. 경험을 쌓을 틈 없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경험도
자기만의 특별한 경험을 쌓을 틈은 전혀 없고 보편적인 것만 쌓았으니까 이걸로는 비교유가 안 생기죠. 그래서 남는 건 사진뿐이야라는 말을 확 뒤집으면 이제는 사진을 안 찍어도 내 머릿속에 얼마나 잘 각인되느냐, 내 몸속에 각인되느냐. 지나와서 내가 어딜 갔다 왔던 기억들이 사진 안 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네. 경험치가 없다는 얘기니까.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거죠. 네. 사실 여행을 많이 갔다 오신 분들도 많겠지만 생각 안 나는 여행이 대부분이고 그쵸.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중에 어떤 좋은 경험과 어떤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었던 건 계속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도 이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결국은 셀렉티브 인텐션도 선택과 집중. 어떤 누군가는 양보다 질인 거죠. 내가 여행 조금만 싸게 해서 10번 가는 것보다 한 번을 가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험에 나와서 정말 친구들에게 한 10년을 자랑할 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 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죠. 사실 그게 남들 맞죠. 다 가는 동남아 그거 뭐 100번 가봤자 네. 거기 갔다 왔어 이렇게 끝나는데. 야, 내가 여기 이번에 갔다 왔는데 봐봐 하면서 아무도 안 가본 거를 내가 설명하고 싶다는 거. 그쵸. 그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욕망일 수도 있겠네요. 또 가면서 사진도 당연히 영상도 당연히 남겨두면 야 너희도 가만 들어도 못 봤지 이런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더 강해진다고 앞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제 뭘 잘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가진 취향에 반응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것은. 취향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면 그 취향을 충분히 잘 가지거나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경쟁력을 가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나 경험치가 없는 사람이 이런 비즈니스는 죽어도 못하겠죠. 자기가 충분히 누려보고 네. 자기가 경험치를 많이 쌓은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오히려 올드머니들이 네. 이런 비즈니스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 해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충분히 이런 경험 다 누려보고 여기저기 좋은 거 있다는 거 다 아는 사람, 가본 사람,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펼치기가 제일 좋죠. 그래서 올드머니의 뭐 아이들도 그렇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뭐 취향 중심의 비즈니스를 여행도 취향 중심의 비즈니스가 되는 건 거고 패션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무슨 전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걸 잘 기획할 직원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직원이 어느 학교 나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경험치를 많이 가진 올드머니 집안이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네. 사실은. 저도 지금 공감이 되는 게 그 마라톤도 요즘에는 마라톤을 테마로 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런 곳에는 사실 마라톤을 좋아하는 직원이 필요한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사람을 뽑아봐도 그게 진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니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뭔가 취향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일을 할 때도.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분명한 사람이 앞으로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거여야지 파고들 수 있고 파고들어야 뾰족해지잖아요. 네. 뾰족한 사람들은 쓰일 때가 꼭 있는데 두루뭉술한 사람들은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니까. 일반적인 막 그 소위 말하는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하게 살아라 이게 더 부자 된다 예전에 이랬지만 앞으로는 그게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그런 거 하죠. 중간은 가면 된다 이런 거. 아, 그렇죠. 중간이 없어요. 뭐 중산층도 지금 거의 올라가는 건 거고 기업에서도 요즘 중간을 자꾸 내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만 가면 안 돼요 이제는 제일 위에 가거나 해야 되는 거죠.